행아 안녕하세요 행동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진행요원의 권혁신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이번에 아이폰 12가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애플 제품들을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써왔던 그리고 쓰고 있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써오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이 아이팟 터치 2.5세대인지 3세대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2기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얼마에 구매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10만원에서 30만원 그때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학생이 쓰기에는 솔직히 고가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이제 쫄라가지고 이걸로 인강을 듣겠다 라고 쫄라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거 쓰면서 조금 재밌던 경험? 2009년도에 앱스토어 안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하고 딱 받았는데, 아 이거 망할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친구도 아무도 없었고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지웠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식을 좀 사뒀더라면. 이거를 쓰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은 되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최신 기기였기 때문에 이걸로 음악도 막 듣고 영상도 보고 인강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불편했던 점은 뭔가 파일을 넣으려면은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좀 되게 편리하게 썼던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이폰 10입니다. 이 보이시죠? 노치 디자인 때문에 진짜로 호불호가 엄청 심하다라고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노치 디자인의 그런 불호보다는 미래에서 온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아마 이거의 그 슬로건도 미래와의 조우였을 거예요. 이거와의 좀 텀이 길죠. 이거는 2009년도에 샀는데 이제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페이스 그레이, 굉장히 색깔도 되게 이쁘고 고급스럽죠. 잘 사용을 했어요. 불편했던 점은 최근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요새 최근 들어 불편한 것 같고, 2년 넘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느려졌어요. 이게 용량이 64기가예요. 제가 제일 조그만 용량을 샀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는데 지금 아이클라우드까지 사게 되는 진짜 애플의 노예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는 256기가로 제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입니다. 애플 펜슬. I have a pen. 죄송합니다. 이 아이패드는 6세대고요. 이게 최초로 애플 펜슬을 지원을 했어요. 프로 제외하고.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조금 좋았던 점과 단점이 조금 명확했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32기가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아이패드가 6세대? 5세대부터인가? 보급형 라인으로 좀 바뀌면서 사양이 조금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32기가다 보니까 용량이 진짜 적어가지고 설치 좀만 한다 싶으면은 용량이 다 찹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애플 펜슬 호불호가 좀 명확해요. 쓰는 사람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안 쓰게 되면 하염없이 안 쓰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제일 잘 썼냐면은 공부할 때 제일 잘 썼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가 더 좋긴 하지만 좀 저렴하게 사용했을 때는 이 세트로 사가지고 필기하면서 갖고 다니면 진짜 편했어요. 지금은 주로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용 나름 만족하면서 썼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짜자잔, 에어팟 1세대입니다. 진짜 이 에어팟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욕하고 다녔어요. 남들 하는 말 있죠. 콩나물을 왜 귀에 꽂고 다니냐. 근데 제가 샀죠. 사고 나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매우 편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에어팟이 2년 지나니까 금방 꺼지기는 해요. 그래도 진짜 에어팟은 필수.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데 에어팟이 없다? 그건 조금 반성해봐야 됩니다. 그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만족도가 진짜 높은 제품이었어요. 하여튼 그 좋았던 점은 되게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
근데 불편했던 점, 이거는 무조건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드는 게 좋아요. 배터리가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슬슬 접촉 불량이 생깁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왼쪽에 이제 충전이 안 돼요. 사람 많거나 지하철 같은 데서 끊깁니다. 조금 되게 신경 쓰여요, 사실. 그 부분만 아니라면은 진짜 편리한 제품 무조건 사세요. 그 다음 제품은 이거를 뛰어넘을 녀석이에요. 에어팟 프로. 그냥 에어팟을 뛰어넘으려면 프로 정도는 와줘야죠. 저는 에어팟 프로를 엄청 고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신세계입니다. 이게 저리 가라예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보면은 우주 안에 진짜 저 혼자 있는 느낌? 예산이 딸린다 싶으시면 그냥 에어팟 사시고, 웬만하면 이거 사세요. 이번 연도 1월에 받았으니까 한 10개월째 쓰고 있는데 진짜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일 좋은 점은 노이즈 캔슬링. 사람들 많거나 대중교통 타고 다니실 때 특히 좋아요. 좀 불편했던 점은 사실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 사람 많을 때 되게 끊깁니다. 요새 지하철에 지옥철 되면은 진짜 심할 정도로 끊깁니다. 그거는 사실 무선 이어폰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오래 끼면 귀 아프다 정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쳤었죠. 맥북 프로 2020년형 13인치 고급형입니다. 진짜 제 쌈짓돈을 아예 싹싹 긁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왜 샀냐? 사실 일단은 노트북이 지금까지 제 개인 노트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일단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양은 좋은 게 필요했어요. 일도 많이 하거니와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좀 많이 만지다 보니까 사양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컴퓨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이죠. 제가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겠어요. 일단은 사실 16인치가 있고 13인치가 있어요. 일단 무거운데 그나마 저는 좀 갖고 다니기 쉬운 13인치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연동이 진짜 잘 돼요. 핸드폰에서 사진 찍으면은 바로 이제 맥북에 들어가고요. 이번에 iOS 14랑 맥북 OS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에어팟 프로 있죠? 이 프로가 자동 전환이 돼요. 노래를 듣고 있어요. 노래 듣다가 내려놓고 이걸로 이제 다시 유튜브를 켜면은 이 유튜브 음악이 바로 이제 전환이 돼요, 자동으로. 뭐 그런 연동성도 있고요. 제일 편한 점은 제가 일하다가 여기 전화 오잖아요. 맥북으로 옵니다. 맥북에서 받으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비싸죠. 이것들의 전체적인 단점이긴 한데 비쌉니다, 가격이. 그리고 윈도우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적응하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적응만 하면 진짜 매우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는 제가 거의 1년 동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사실 살랑말랑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6가 나온대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9월 24일인가에 예약을 바로 해가지고 9월 30일날 바로 받습니다. 알루미늄 40mm 스페이스 그레이의 셀룰러 모델이고요. 이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쳤죠.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포함해서 70만원이 넘게 샀어요. 딱 정가로 샀어요. 애플워치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쓰면서 좋았던 점은 운동할 때 편합니다. 런닝을 하다 보면은 저는 어플을 사용해서 뛰다 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에 쥐고 뛰는 게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워치 있으면은 심지어 셀룰러 모델이면 밖에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고 다 합니다. 저는 그 운동할 때 이것만 차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알람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지옥철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옴싹달싹 못하고 있으면은 핸드폰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딱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전화기 진동을 잘 못 볼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걸로 다 받다 보니까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전화나 일 연락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디자인이 이쁩니다. 사실 이거 막 장난감 시계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이뻤어요. 그리고 워치페이스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불편했던 점은 사실 지금까지는 잘 못 느끼겠는데 비싸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죠. 비싸다.
두 번째로는 물론 알람을 꺼두면 되는데 카톡 같은 거는 알람 계속 오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떨리는 거? 이거는 장점이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이게 보통 하루는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충전시키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배터리만 한 3일에 한 번 정도 충전시켰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사실 지금까지 불편함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애플 제품에 대해서 조금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뭔가를 많이 좋아해 본 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조금 생겨서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도 갤럭시를 쓰실 수도 있고 애플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싸우지를 맙시다. 뭐든 자기가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쵸?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좀 있으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아이폰 12 프로가 오거든요. 그것도 받으면은 언박싱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개인적인 한번 간단하게 리뷰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